자, 그러면 11번부터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예요. 자, 11번 문제.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 마찬가지로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립 1차 부등식은 따로따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스타일로 푸는 문제 중에 어디더라? 유리함수.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따로 놓고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마이크를 안 했네. 마이크 해야지. 이게 마이크를 하면은 훨씬 더 잘 들리거든. 마이크를 좀 하고. 자, 어때요? 마이크를 하니까 좀 더 잘 들리죠? 자, 따로 푸는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차 부등식에서는 따로 푸는 문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요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고, 어렵지 않죠? 얘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풀면 되는 거라서 x-1보다 2x 플러스 1이 커요. x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2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아요. x 넘어가고 1 넘어가면은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뭐 굳이 쓰면은 요렇게 쓸 수 있죠. 요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정수의 개수 세는 방법은 배웠죠. 요렇게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다. 6개.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한번 정리를 합시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와 B가 정수일 때 정수의 개수는 몇 개냐 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 정수 몇 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정수 몇 개냐 하면 10에서 1을 빼서 9개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0에서 1을 빼는 이 행동은 1에서 10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1부터 10 사이의 거리를 세는 겁니다. 거리를 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리가 9라는 건 1에서부터 10까지 거리가 4, 5, 6, 7, 8, 2, 3, 4, 5, 6, 7, 8, 9 이렇게 됐을 때 9칸 떨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9칸 떨어져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9칸은 1에서부터 10 사이의 개수거든. 9칸.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 9칸. 근데 우리가 9칸까지 셀 때 뭘 안 세고 가냐면 얘를 안 세고 가죠. 1칸, 2칸 이렇게 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9는 이거를 뺀 개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수를 셀 때는 10에서 1 뺀 다음에 플러스 1 해야 된다. 제일 처음에 있는 이거 세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끝에 점 하나 빠졌죠? 앞에 점 하나 빠졌죠? 여기에서 개수를 세는 이 패턴에서 한 개가 빠졌으니까, 끝점 한 개가 빠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여기는 한 개가 또 빠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의 개수를 세는 것들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도 개수를 셀 때 본의 아니게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6 이렇게 해서 맞출 수도 있지만 여기가 같다가 또 있다거나 아니면 이 숫자가 컸을 때 헷갈려 하지 않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1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죠. 다음 12번 문제 봅시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제 알고 있을 테니까 자, 첫 번째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고요. 1번 직선. 두 번째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갔다. 2번 직선. 그러면 3번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요렇게 하나가 지나가서 이렇게 평행하거나 이러면 이제 삼각형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평행하게 되면 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 삼각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교점을 이렇게 지나갈 때 교점을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는 삼각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정리. 먼저 얘와 얘가 만약에 평행하다. 평행하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기울기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울기가 같다라는 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보냐면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이 같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공부를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이렇게 써놓고 m분의 1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x의 개수들 가지고 분수 만들고 y의 개수 가지고 분수를 만든 다음에 m 값은 이렇게 쓸까? 이렇게 대각선을 곱했을 때 같다 그랬죠? 그래서 m 값이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볼 수도 있냐면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이 같아야 돼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곱하기 2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곱하기 2 했을 때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m이 1이어야 한다. m에다가 곱하기 2를 했을 때 1이어야 한다. m은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얘랑 같다면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도 이제 세로로 한번 써볼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과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보면 y의 개수가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곱하기 마이너스 1 했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마이너스 1 할 거라 이겁니다. m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1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m 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야. 난 이거 아무래도 잘 안 되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 학생은 이렇게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이 같다. 이렇게 식을 써서 m 값을 계산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점을 지나가면 삼각형이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교점은 얘네 둘의 연립 방정식으로 구한다. 교점. 동시에 만족하는 점. 중학교 2학년 때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연립 방정식을 배웠죠. 그래서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연립 방정식 말고는 없어요. 연립 방정식만 가능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 교점이라는 단어, 교점을 내가 구해야 돼. 그럼 무조건 연립 방정식은 한번 들어가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빼면 되겠네. x-2y는 0,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빼면 x 없어지고요. 이렇게 될 테니까 y는 1 이렇게 되겠지. 자, y가 1이니까 1 대입하고 넘기면 x는 2. 이게 뭐죠? 교점입니다. 이 교점을 얘가 지나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를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 된다. 그래서 교점 2,1을 지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대입을 했을 때 2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그래서 넘어가면 m은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m 값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더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 아주 전형적인 문제.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상 문제에 다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집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자마자 푸는 방법을 바로 알아서 진짜 빠른 속도로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 문제를 볼게요.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떤 그림, 어떤 뭐 표, 어떤 좌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얹어 볼래? 라는 거죠. 좌표 평면 위에 올린다.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좌표 평면 안에서 각 점들에 해당하는 그 위치를 함수적으로 판단한다. 함수적으로 판단. 괜찮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는 해석적 으로 해석. 해석적 판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적으로 해결을 한다. 해석적 판단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문제에서 좌표 평면을 어떤 식으로 그려주는 게 조금 좋아 보일까라는 거고, 좌표 평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B 도시는 3,5라는 좌표가 될 거고요. K 공원은 4,1이라는 좌표가 될 거고, A 도시는 0,0이라는 좌표가 될 테니까 각 도시와 각 공원과 뭐 이런 애들의 우리는 어떤 기준을 삼아 줄 수 있으니까 그 기준을 이용해서 함수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거죠. 그럼 K공원에서 직선 L에 새로운 도로를 걷는데 최단거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떤 직선이 존재하잖아요. 직선이 존재하고 어떤 점이 존재하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떤 점을 직선에 보낸다. 이 개념이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생겨나야 됩니다. 점과 직선이 있으면. 근데 보낼 건데 어떻게 보내는 게 좋겠니?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보낸다. 이게 수선의 발을 구할 수 있도록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문제는 그냥 보자마자 이런 거겠지라는 그 문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 점이 있고 이 직선이 있었다면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우리는 여기 수선을 하나 그려본다. 이 수선의 길이를 구한다. 이렇게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러면 끝났죠? 우리는 이 직선 L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좌표가 두 개 있네요. 좌표가 두 개 있으니까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프의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이니까 기울기는 3분의 5가 되겠고 0,0을 지나니까 기본형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1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잴 때 3 곱해서 넘기면은 5x-3y는 0이라는 직선과 4,1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요거와 그 다음에 뭐 m,n이라는 좌표가 있을 때 공식은 이렇게 되죠. a의 제곱, b의 제곱, 절대값 am, bn, c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마무리는 안 할게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어떤 점과 직선이 있을 때는 이런 느낌을 내가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건 완전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기본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자, 정수인 해가 두 개 존재한다. 자, 정수인 해가 두 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일단 연립부등식이니까 따로 인수분해는 해야 되겠지. 그래서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x-6하고 x-3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범위는 3에서부터 6까지. 밑에 있는 애는 인수분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해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모르는 상태. 그래서 요렇게도 한번 해보고 요렇게도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정수인 해가 두 개가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직선을 그어봅시다. 자,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6입니다. 그러면 3을 색칠하고 6을 색칠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A부터 E까지니까 대략 요런 느낌이겠지. 말이 안 되죠? 겹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요런 상황은 아닌 거야. 패스. 그러면 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2부터 A까지 갈 건데 정수가 두 개 포함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를 색칠하지 않고 2부터 이렇게 쭉 가서 어딘가에 왔는데 여기 안이 겹쳤고 여기에 정수가 두 개 있으려면 무조건 3과 4가 내가 원하는 정수 두 개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4가 포함돼서 얘네 둘이 내가 원하는 거고 5는 원치 않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A의 대략적인 위치를 먼저 정해주는 겁니다. A의 대략적인 위치를 정해서 A는 일단 여기쯤 있으면 돼 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A의 대략적인 위치를 설명을 해서 A는
일단 4와 5 사이에 있으면 일단 만족하는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볼까 하면서 끝점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면 x는 a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있는 상태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만약 a가 4라면 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a가 4라면 만약 a가 4라면 상황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6이 있고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4가 있는데 이렇게 색칠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에서부터 4까지의 모양은 나왔으나 4를 색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4를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정수 두 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4랑 같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괜찮은데 디테일하게 생각해서 A가 4라면 이렇게 가정을 해서 만들어 보니까 안 되는구나 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만약에 A가 5라면 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죠. A가 5라면 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겹치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3부터 5까지긴 하지만 5를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까 3, 4 두 개의 정수 만족하고 5는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수의 두 개는 괜찮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5랑 같아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 끝점을 디테일하게 볼 때는 뭐뭐라면이라고 해서 꼭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푼다면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 A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다음 15번.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가 길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그냥 과감하게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많은 학생들이 자신감이 없잖아요.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모르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지도 않고 문제가 길면은 괜히 쫄리고 이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모르는 걸 푸는 게 중요한 거고 연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면 축구 선수들, 국가대표 이제 축구 선수들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축구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축구부에 들어가서 축구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축구 경기가 있으면 연습을 미치듯이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이 패스 하나, 스루 패스 하나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연습해서 잘할 거야.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연습했을 테니까. 골키퍼 공 날라오는 거 쳐내는 거 거의 몇십 년을 연습했겠죠. 공격수들. 코너 구석구석에 골 넣는 거, 헤딩하는 거 엄청 연습했겠지. 하지만 또 연습하죠. 왜냐하면 보자마자 몸이 저절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딱 그거를 느낄 수 이게 아니지. 느끼지도 못하는 순간에 저절로 몸이 할 수 있게. 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습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연습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안 어렵거든. 이거 모든 문제집에 다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학 문제집에는 이게 다 하나쯤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귀찮아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원가, 정가, 판매가 이런 것들. 그죠? 그러면 원가는 내가 사오는 금액이죠. 정가는 내가 정한 금액.
판매가는 판매하는 금액. 그러니까 판매가랑 정가랑 똑같으면은 내가 할인도 안 하고 그냥 원래 제값에 파는 것이고, 할인을 해서 팔면은 판매가가 조금 떨어지는 거고, 내가 더 비싸게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정가보다 판매가가 더 올라가겠죠.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판매 금액, 얘는 판매가에다가 개수만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을 20개 팔았다. 그럼 당연히 2만 원 번 거죠. 이런 느낌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초등학교 때 이 정도는 다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익은 뭐냐면 총 판매 금액에서 사온 금액, 그러니까 원가를 빼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러면 이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300원짜리 물건이 400개씩 팔려요. 그래서 원가에서 X1 올리면 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판매하는 금액을 300원에다가 X만큼 더 올려서 판매할 거다. 그러면 하루 판매량은 X개 감소한대요. 개수는 원래 400개가 팔렸는데 X만큼 개수가 빠진대요. 그러면 하루 판매액은 당연히 얘네들을 곱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에서 원가로 판매했을 때 보다 900원 이상 많아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판 거는 이게 원래 판매 가격 이것보다 900원 더 많아지고 싶다. 뺄셈으로 해야지. 빼도 900원보다 더 많아지고 싶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판매 금액이 원가보다 900원 이상 많아지고 싶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은 이거 계산하면 돼요. 전개했을 때 식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판매가, 개수, 이 곱한 것들이 판매 금액이고 이익을 생각하기 위해서 원가를 뺀 것. 여기까지를 니네가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 16번. 수선의 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한 게 뭔지는 알아. 문제 스타일을 보니까 각각의 문제에서 원하는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흐름은 다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의 난이도를 정하고 싶은데 문제의 난이도를 그렇게 어렵게 가져가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빼먹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를 내자니 애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고 요 정도만 할까? 했을 때의 문제가 요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니네가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자,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자, P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A와 B를 지나가는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수선의 발의 좌표를 H라고 하자 이거죠. 수선의 발의 좌표를 H. 그러니까 점이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의 그 길이 아니면 이 점의 좌표 이게 궁금해야 한다. 그냥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궁금해야지 어떤 생각의 흐름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게 왜 궁금하지? 라고 생각하면은 원래 수학자들이 그런 걸 궁금해해요. 야, 제일 짧은 게 얼마야? 야, 이거 다 합치면 야, 최대로 했을 때 얼마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H의 좌표를 구하라.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H라는 점은
직선 위에 있다. 다음 두 번째, PH와 수직으로 만나는 거지, AB는. 자, 지금 문제에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죠. H라는 좌표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상황 하나, 그 다음에 수직으로 만난다 상황 하나.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지금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위치를 설명하는 거고, 얘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H라는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좌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걸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겠죠. 그래서 H라는 점이 m,n이라고 했을 때 A 좌표는 마이너스 2,4, 6,0.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A와 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6에서 마이너스 2를 빼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하면은 얼마야? 기울기는 8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 구했고 6,0을 지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어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더 이쁘게 만들 수 있고, 얘네들을 넘겨서 여기까지 만들면 더 이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H라는 애는 이 직선 위에 있어. 대입하면 참이겠죠. 위에 있다. 그래. 위에 있다. 이 멘트는 무조건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대입하면 참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위에 있는 게 막 점을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그래프를 원래 그리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콕콕콕 찍을 때 그 점을 찾아내는 방법이 참이 되는 것만 찾는 거잖아. 애초에 참이 되는 것만 좌표 순서상으로 만든 다음에 점을 찍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위에 있다라는 말은 참이 되는 애들을 이야기하는구나. 이 참이 되는 거는 어떨 때?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거다. 해서 m,n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뭐야 이거? m 플러스 2n 마이너스 6은 0.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다음 두 번째, 기울기. 자, 기울기예요. pH의 기울기는 m-5 분의 n-3.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그 다음에 AB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배웠죠? 이렇게.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고. 얘네 넘길까요? 그러면 n-3은 2m-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랑 연립하면 m과 n 값이 나온다. 어때요? 연립 방정식은 내가 안 해도 되잖아. 충분히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계산하는 것쯤은 알아서 좀 해주시고, 괜찮죠?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좌표를 물어봤다면 이 좌표는 당연히 위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치를 기준으로 식을 먼저 세워준다. 이것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 문제를 풀 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17번. 자,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2차 함수인데 여기 보세요. 요거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이 2차 함수랑 똑같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fx가 0보다 작다는 거죠. 그 말은 y랑 fx랑 같은 거니까 y가 0보다 작고 싶다 이거예요.
y가 0보다 작고 싶은데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다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y가 0보다 작지 않고 나머지는 다 y가 0보다 작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y가 0보다 작다라는 건 x축 아래에 있다는 뜻이고 x축 아래에 있으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괜찮습니까? 여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y가 0보다 작은 거고 이 점 하나만 딱 y가 음수이지 않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가 y가 0보다 작은 게 x축 아래쪽을 이야기하는 건데 x축 아래쪽이 y가 0보다 작아지는 지점이고 x축 위쪽이 y가 0보다 커지는 지점인데 여기를 보시면 y가 0보다 큰 부분이 항상 구간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접하는 게 아니라 살짝 삐져나오면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점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x절편이 한 개고 우리는 이렇게 생겼을 때 완전 제곱식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괜찮습니까? a가 음수겠죠.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식 쓴 다음에 f의 0은 마이너스 3이다.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은 a 이렇게 되는 거죠. x에 0 대입하면.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2차 부등식은 그냥 2차 함수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등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그려주면 이쁠까에 대한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17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18번. 자, 18번 문제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네요. 18번 문제는 아까 전에 있었던 스타일의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A 좌표는 마이너스 8,4, B 좌표는 마이너스 2,0, C 좌표는 1,1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요렇게 가게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억각으로 인해서 이렇게도 가게 크기가 같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평행하고요. 우리는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요 변의 길이 이런 변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변의 길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이렇게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길이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C의 길이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 BC의 길이는 봅시다. X 사이의 거리가 3이니까 9, Y 사이의 거리가 1이니까 1, 루트 10이네요.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10이야. 그럼 당연히 이 길이가 루트 10이겠죠. 그러면 A에서부터 C까지 길이도 구할 수 있네 라고 하면서 A에서부터 C까지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A에서부터 C까지 X 사이의 거리는 9만큼 차이 나니까 9, 9, 81 Y 사이의 거리는 3만큼 차이 나니까 3, 3은 9 그러면 루트 90이니까 3루트 10이네요. 이 길이가 3루트 10이야. 근데 여기에 루트 10이야.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2루트 10이겠죠. 이까지 하고 나니까 딱 모양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고 닮음이라는 단어 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평행하면 어떤 성질이 있냐라고 했냐면 A, B 대 BD는 AC 대 C이다. A, B 대 AD는 A, C 대 AE다. A 뭐 할까? AD 대 BD는 그 다음에 AE 대 CE다. 뭐 이런 식으로 많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비율이 다 이게 만족을 하는 거야. 그 옆으로 눕혀놨죠. 왜냐? 아까 여기 평행하다며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왜? A에서 D까지 길이와 D에서 C까지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거든요. 비율이 2대 1이면 여기에서의 길이 비율도 2대 1이어야 돼요. 요 공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공식을 지금 내가 다 까먹었어도 그냥 저런 게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진행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로 궁금하면 한 번쯤은 증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걸 좀 펼쳐서 궁금하면 한번 보세요. 이거 증명하는 거 보는 게 뭐 몇 분 안 걸려. 지금 너희들이 보면은 10분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저 다 까먹었는데 어떻게 외우냐? 이런 식으로 공부할 게 아니라 그냥 기억이 안 나면 그냥 한번 쓱 보고 이거였구나 하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 공식을 이용해서 내분점 또는 외분점을 이용해서 이제 이의 좌표를 구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변화율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A 좌표와 B 좌표 X 사이의 값이 6만큼 커졌어요. 2의 비율로 X 값이 6 커지고 Y 값은 4 작아졌죠. 이렇게 했을까? 플러스 6 마이너스 4. 그럼 당연히 1의 비율은 X 값은 당연히 3 커지는 게 맞겠고 Y 값은 2 작아지는 게 맞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X 값이 3 커지면은 1, Y 값이 2 작아지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2의 좌표를 구할 수도 있다. 그게 아니면 내분점 또는 외분점으로 2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너네 2의 좌표 구하는 걸 몰라가지고 뭐야 왜 설명을 하다 마라 이러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찾아서 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18번은 여기까지. 18번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요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라고 할 게 아니라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럼 길이를 구해야 돼. 근데 그 길이를 구하는 조건이 뭘 보고 판단을 하는 거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변의 길이가 같을 거야. 여기랑 여기랑 같네? 그럼 이 변의 길이를 알면 저쪽 변의 길이도 알 수 있겠는데? 로 시작하는 거죠. 여기도 딱 그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흐름 모르지만 이걸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이 문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는 한 4등급 밑으로는 4, 5, 6, 7, 8, 9 이쪽 애들은 어려운데 이러면서 아예 시작을 안 하고
한 3등급쯤 되면 막 머리를 쥐어 뜯는 거지. 내 머릿속에 있었던 문제 중에 얘랑 비슷한 게 있었나 하면서 막 3등급은 끄적끄적 하는데 막 머릿속에 기억력에서 막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 잘 안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 2등급은 내가 이 문제를 알든 모르든 꾸역꾸역 뭐라도 한다,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19번. 19번 문제 유명하죠. 자, 19번 문제는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스타일이고 이걸 보자마자 얘를 보기차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4차 방정식이 있다. 4차 방정식이 있는데 4차 방정식은 일단 적어도 1차, 1차, 2차. 이게 완전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그 모양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모양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2차, 2차고 2차, 2차가 되기 위해서는 보기차식 또는 상반방정식 이런 형태여야 된다. 특정한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니까 얘가 딱 보기차식이죠. 쫄지 말고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봤었나? 왜 이렇게 연해?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 그러면 여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가 a 마이너스 4하고 a 플러스 3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남았는지가 왜 안 나오냐 이거? 자, 그러면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잘 나옵니다. a-4 a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전개가 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잖아요. 그 형태가 여기서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되면 된다. 괜찮습니까? 요렇게 대각선 해서 가운데 걸 만드는 거니까 요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고 나니까 이거 그대로 쓸까?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이제 문제를 풀거든? 여기까지는 해. 근데 저 두 번째 줄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저 두 번째 줄. 저 두 번째 줄이 이해하기가 힘든 거지.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A라고 해라. 자, 그러면 여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A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굴까요? 이거죠. 서로 다른 실근이 중요한가? FA가 중요한가? A가 중요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A예요. 그러니까 FA라는 건 X자리 A 대입한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X자리 여기다가 A를 대입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가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그냥 빼버리자. 괜히 이것까지 써가지고 하면은 더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 문장을 빼버리고 F의 1이라고 이야기하면 A가 1일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요렇게 물어본 겁니다. 괜찮습니까? F의 2, A가 2일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여기 뭐야? FA가 소수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
A 값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정할래? 정수 A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보냐면 어차피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해는 당연히 따로따로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2차식이니까 해가 안 나오거나 한 개 나오거나 두 개 나오거나, 당연히 여기에서도 해가 안 나오거나 한 개 나오거나 두 개 나오거나, 얘랑 얘를 섞어서 해를 구하는 게 아니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지.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얘를 짬뽕시켜서 해를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해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 있구나. 해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 있구나 에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해의 개수를 안 나오거나 두 개 나오거나 한 개 나오거나 하는 그 기준은 여기일 거예요. 해가 하나일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일 때 0보다 크면 해가 두 개, 판별식이 0일 때를 기준으로 0보다 작으면은 해가 없고, 이렇게 가는 거죠, 실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해가 한 개 나오려면은 A가 4면 여기가 없어져 가지고 X의 제곱은 0이니까 준근 0 나옵니다. 그러니까 A가 4일 때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고, A가 4일 때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마이너스 3일 때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두 개 생겼네? 그럼 수직선을 기준으로 기준 두 개를 끊고 나면 영역이 세 개로 나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A가 마이너스 3일 때,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을 때, A가 플러스 4일 때, A가 4보다 클 때, 요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한번 풀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러면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뭐 이런 거겠죠. 그걸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에 여기가 음수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음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음수면 여기 플러스 되겠지. X의 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X의 제곱이랑 X의 제곱 양수, X의 제곱 양수. 결론은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0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 이건 무조건 양수고 얘도 무조건 양수니까. 해 개수는 여기서 빵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빵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FA가 빵개 이렇게 쓸까? 여기 이렇게 FA 샥 빵개. 자, 지금 내가 이거 쓴 거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학생은 다시 한 번 더 얘랑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 값으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거. 그런 걸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괄호 안에 있는 건 음수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음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양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실수해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FA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다음 A가 마이너스 3이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7 되겠죠. 여기는 X의 제곱
식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해를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가질 수 있죠. 중근 1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1개를 가집니다. 0이라는 근 1개를 가집니다. 괜찮죠?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3과 4 사이에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0 같은 걸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음수,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양수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0 같은 걸 여기다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근을 가져요. 얘는 근을 못 가져. 왜냐하면 마이너스의 음수면 이거 플러스 될 테니까 이런 느낌이라서 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해를 가진다 이 말이야. 어떤 식으로 가지냐면 이런 느낌이죠. 양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괜찮습니까? 얘는 해를 가집니다. 해를 몇 개 가진다? 무조건 2개 가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느낌으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2개의 근을 가진다 이거죠. 다음 A가 4일 때 A에다가 4를 대입해 보자. 이렇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도 실근 0이라는 중근 하나, 여기서도 근 2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2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FA 실근의 개수는 3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 A가 4보다 더 커. A가 4보다 크면 4보다 큰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양수 x의 제곱 마이너스 양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근 2개, 여기서도 근 2개가 나타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총 근의 개수는 4개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까지 해놓고 소수가 되고 싶대. 소수가 되려면은 어느 위치여야 되냐면 여기와 여기가 괜찮겠네. 그래서 A가 요 범위면 우리는 FA 값이 소수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4까지고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는 7개가 된다 이거죠. 자, 이 문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걸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이게 아까 전에 내가 여기에다가 X자리에 A를 집어넣었다라는 말을 쓰는 순간 니네가 X자리에 A를 넣고 싶어 하거든? 안 돼. 그건 쓰지 말고 FA라는 애가 있대. A가 1일 때는 요 문장, A가 2일 때는 요 문장 이런 식으로 요런 식의 해석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어려워. 그래서 자, 정리 한 번 더. 자, 이런 문제를 딱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우리는 이게 먼저 보여야 되고 보기차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이다. 근데 그 인수분해가 2차식 곱하기 2차식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줄에서 요 멘트를 보고 요런 식의 의미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A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A에 집중을 해서 A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어떤 식으로 문장 구조가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 가면서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소수가 나오는 위치를 정리해 줄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정수 A의 개수를 알아볼 수 있겠죠. 내가 봤을 때는 19번 문제는 1등급인 애들이 아니면 2등급인 애들도 찍어서 맞추거나 거의 못 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19번은 좀 힘들었을 거야. 아니면 시간을 진짜로 많이 들였어야 됐을걸? 이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19번 같은 문제는 시간을 진짜로 많이 들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혹시라도 이건 어려운 거니까 외워야지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기억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자체를 외우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 이런 것들만 잘 해석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풀 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20번. 자, 20번 문제 보죠. 20번 문제도 아까 전에 했던 거랑 거의 흡사하네. 일사분면 위의 점 P의 Y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봅시다. 일단 문제를 잘 읽어보면 다음 그림은 왜 이렇게 흐려? 다음 그림은 fx와 gx의 교점 AB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봐. 조금만 더 초점을 맞춰볼까? 이게 여기서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가 좋을 것 같네. 잠깐만. 자, 그러면은 여기 봅시다. 일단은 A와 B를 좌표 평면에다 나타냈어요. 교점이라는 멘트가 있죠. 그래서 교점은 우리가 연립 방정식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7을 만족해야 돼요.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와 B에 있는 그 좌표 값을 이쁘게 구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쁘지 않잖아? 이쁘지 않으면 당연히 미지수를 잡아야지. 해를 알파와 베타라고 해야지 라고. 그러면 이제 좌표를 쓰는데 약속입니다. A 같은 좌표를 쓸 때는 뭐 여기를 알파라고, 여기 알파라고 하자. 알파 콤마, 여기를 베타 콤마. 알파와 베타는 교점의 x 값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라고 쓰는데 핵심은 이 A라는 좌표는 이 직선도 지나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A 좌표와 B 좌표는 2차 함수도 지나가고 1차 함수도 지나가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2차 함수 기준으로 쓴다면 좌표 A를 알파 콤마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3 이라고 쓰겠다라는 사람과 이거로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 두 명이 있겠죠? 당연히 둘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당연히 밑에 게 쉽습니다. 괜찮아요? 위에 걸로 풀면 무조건 틀린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식이 엄청나게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식을 어렵게 풀지 않기 위해서 차수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알파와 베타의 좌표를 저렇게 써주는 게 핵심이다 이겁니다. 지금 내가 했던 이 멘트가 뭐야? 라고 한다면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계속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다음 날도 계속 들어. 괜찮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아하, 유레카 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AP랑 BP랑 같대. P의 좌표는 몰라.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P가 있겠지. fx 위의 좌표 P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대, 이렇게. 자, 이렇게 될 때에 P의 Y 좌표는 뭐냐.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니네가 알고 있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어떤 게 있냐면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거 말고도 요거 요렇게 꼭지점에서 밑변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변이 수직 이등분한다.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하면은 P의 좌표를 구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왜냐? 우리는 직선 AB의 기울기를 알거든요. 직선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를 뭐 H라고 할까? HP의 기울기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수직으로 만나니까. 기울기 1. 괜찮습니까? 그러면 H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H 좌표는 중점이잖아. A와 B의 중점이잖아.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2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7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H 좌표를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H 좌표는 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그냥 구할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합이니까 2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2 대입하면은 1, 이 마이너스 2, 14, 12, 6 이렇게 됩니다. 아 여기가 1,6이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기울기 여기 뭐야 이 높이에 해당하는 pH 직선을 내가 그냥 구해버릴 수가 있죠. pH 직선. 얘는 기울기가 1이면서 1,6을 지나간다. 그래서 pH 직선은 y는 1에 x-1 플러스 6 y는 x 플러스 5 이렇게. 그럼 P 좌표는 이 직선과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과의 교점이죠. 그래서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하면 넘어가서 요렇게 x값이 4 또는 마이너스 1 일사분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x가 4일 때겠죠. 이걸 원했던 거고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y 값은 9가 되겠네요. 이걸 구해라. 자, 그러면 이때까지 풀었던 문제의 스타일과 약간 다르죠.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P의 좌표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좌표를 기준으로 식을 세우면 좋다 했습니다. 그럼 좌표를 기준으로 식을 세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P의 좌표가 K, 모르니까 2K의 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놓고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말도 안 되는 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좌표를 물어보는 문제면 당연히 좌표를 기준으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얘는 좌표를 기준으로 식을 세우려고 해보니까 뭐가 이상해. 식이 너무 어려워. 말이 안 돼. 야, 씨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외가 존재하겠죠. 어려운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의 기준으로만 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식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 유형도 있다 하면서 20번에 낸 거겠죠. 그래서 20번 문제도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A 좌표와 B 좌표가 깔끔하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A 좌표와 B 좌표가 깔끔하게 나타났다면 하다 H 좌표를 구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A 좌표와 B 좌표를 이쁘게 안 줌으로써 H 좌표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힘들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색하기 때문에 H라는 좌표를 쓸 때도 약간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20번 문제가 이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좌표를 기준으로 푼 게 아니라 상황, 상태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좌표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것, 상황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어려우니까 내가 어디서 어떤 흐름을 이해해야 되나 요것들을 살짝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2021년도 거 세교고등학교 시험지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